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정말 많이 듣긴 한 단어인데 네.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하면 네, 제 주변에 그 무슨 버스냐 이러신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어디서 이렇게 조금씩 봐서 알겠는데 설명하려면 딱히 떨어지지 않는 입이 그쵸. 떨어지지 않는 딱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잘 만났어요. 메타버스. 네. 제가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1탄과 2탄에 나눠서 좋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받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이런 얘기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 좀 더 추가적으로 기술적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정확한 정의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신 버스 자꾸 뭐 탄다 그러시는데 버스 아니면 벌스고요. 네, 이게 벌스. 메타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의 초월이라는 뜻, 그다음에 유니버스 세계,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처음에 나온 건 1992년도에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는 한 소설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되게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VR, AR 같은 네네. 가상현실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 나온 컨셉이에요. 네네. 그 소설에서 재밌는 게 그 소설이 우리에게 준 아주 두 가지 새로운 키워드가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아바타라는 단어가 이 이제 소설에서 처음 나와요. 네. 레디 플레이어의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그리고 이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이게 메타버스구나라고 하는 거 되게 쉽게 익히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2003년에 뭐 세컨드 라이프 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가상 캐릭터들이 뭔가 게임처럼 노는 네네. 뭐 이런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이미 뭐 많이 나온 지 오래된 얘기예요. 이미 어디선가 한 번은 구경하고 네. 접했던 그렇죠. 듯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대로 치면 이미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 싸이월드도 메타버스고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고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엔간한 온라인 게임, 심지어 리니지 뭐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메타버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들의 개념으로 쳤던 아까 네. 말했던 현실과 가상이 합쳐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행위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O2O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그럼 왜 이게 지금 이제 화두가 되느냐가 네네. 중요하겠죠.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상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VR에 네네.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버스 얘기가 나오니까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핫해지고 있는 건지 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싸이월드나 이런 데 가장 큰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아바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바타를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상 구조, 경제 구조가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 구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떤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게임에서 파는 아이템은 게임사가 다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구매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 컨셉은요,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실제 게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든 게임을 이제 초대를 해서 입장권을 받거나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아이템을 판매도 하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에 있었던 것 같은 세계에서의 경제 구조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직접 사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구조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왜 이렇게 핫한 키워드가 됐을까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네. 우리가 생각보다 가상세계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줌이라고 하는 회의 시스템 처음에 어색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우린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에 대해서 되게 익숙함이 일단 생겼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라는 게 아주 이제 진화를 빨리 했죠. 뭐 5G나 VR, AR 이런 기술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Z세대들이 네. 이제 사회에 올라오는 나이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 친구들이 뭔가를 좋아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돈이 되는 네네. 시대가 온 거죠.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모바일이나 게임에 워낙 익숙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뭐 부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들은 게임 안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몸에 밴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편하기도 하고 심지어.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 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서 돈이 시가총액이 43조 원 이상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원이 넘었군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네. 43조 원이 됐다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게임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임사 중에 하나인 EA 일렉트릭 아츠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네. 그 게임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의 어떠한 그 메타버스형 게임 하나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 미국의 2000년대생 이후 태어난 Z세대들의 네. 55%가 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55%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Z세대가 55%가 즐기고 있으니 그럼 그 뭐 거의 안에서 다 뭘 해도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하나의 완전 세계가 펼쳐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국내에 있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엔터사들이에요. 엔터사들. 왜냐하면 엔터사들이 옛날에 콘서트도 했었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라 음. 뭔가 이제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런 플랫폼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 국내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 세계 2억 명의 유저가 있고요. 그 중에서 2억 명? 네, 2억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가 1억 8천만 명 정도 네. 모여 있는 플랫폼이 우리나라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10대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들어가야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 YG 엔터가 이 플랫폼에 120억 투자했고요. JYP가 50억 투자했습니다. 투자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예, 80%까지 이렇게까지 높은지 몰랐네요. 예, 10대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왜 그러냐면 90% 정도가 외국 사용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렇군요. 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Pw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타버스 XR 시장이 2030년까지 뭐 1,700조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숫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몰라도 네. 중요한 거는 돈이 몰리고 지금의 가장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Z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고 네. 그리고 어른 세대들도 이러한 가상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 안에서 뭘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곳이 시가총액 지금 43조, 44조 육박하는데 뭐 2030년이면 또 엄청난 또 숫자로 그렇죠. 상승하는 것도 뭐 전혀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 1,700조 원. 있으면 돈이 다 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어쨌든 나를 대신해서 캐릭터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그 안에 또 내 뭐 방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처럼 조금 된 사람들은 당장 싸이월드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싸이월드의 고급형 뭐 이렇게 아, 말을 해야 될까요? 비교해 조금 보자면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사실 네, 일단 엄청 기술적인 있을 것 같아요. 차이에서 첫 번째로는 아바타를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네. 기존에는 몇 개, 뭐 4-5개 중에 골랐다고 맞아요. 치면 네네.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은 뭐냐면 일단 셀카를 찍어요. 내 셀카를. 그럼 내 셀카에 비슷한 캐릭터를 먼저 잡아줍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게 AR 기술인데 네. 이런 AR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룸이라고 했던 건 정말 나만의 공간에 나 혼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하고 초대도 하고. 네, 또 그 방 안에서 회의도 하고 음. 그 방 안에서 영화도 같이 보고 아. 그 방 안에서 컨텐츠도 소비하고 그리고 또 내 방에서 다른 사람의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사인도 받고 막 이런 식의 정말로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있는 일 같은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이런 모바일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나 지인들, 가족들하고 했던 그 모든 그렇죠. 행위들을 네. 일상들을 그냥 온라인상에 이제 가져다 놨다 이렇게 보면 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음성 채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돼요. 네네. 그러니까 캐릭터끼리 움직이면서 막 가면서 야 우리 저기 가볼래? 야, 뭐 대화할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하우스도 한때 떴었잖아요. 네네. 음성 채팅하는 거. 네네네. 근데 음성 채팅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음성 채팅을 하면서 우리 캐릭터들이 서로 이제 움직이면서 아, 실제. 네, 뭐 실제 뭐 교실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어떤 회의실 같은 데 가서 회의하는 것처럼 앉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Z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캐릭터들이 교실에 가고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얼마큼 영향력인지 가장 먼저 보여줬던 사례가 2020년 9월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핑크가 네. 이 안에서 가상 팬 사인회를 했어요. 아. 네, 이제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블랙핑크 아바타들이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블랙핑크한테 사인을 받거나 가능하네요. 네, 아니면은 그 거기에 네. 있는 캐릭터랑 내 캐릭터가 같이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데서는 팬클럽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래 못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몇몇 근데 빼고는. 모든 사람하고 같이 뭐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4,6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이 가상 팬 사인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 캐릭터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뮤직비디오에 그 블랙핑크 실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바타들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네네. 이게 한 달 만에 유튜브에서 7,200만 뷰가 나왔어요. 네, 한 달 그러니까 만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 못해도 이미 그 친구들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심지어 이 제페토 안에 이미 한강 시민공원도 들어 있습니다. 11월에. 네,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건데 네. 여기에 이미 한 하루에 25만 7천 명이 거기 방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상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이고. 네, 직접 이제 한강공원 가기가 좀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 그쵸. 가상 세계에서 가시는군요. 그렇죠. 거기서 뭐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도 보기도 하고 남산 네. 엔타워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음료수도 마시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편의점도 들어가 있어요. 편의점도. 네, 이게 최근에 왠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네. 편의점이 네. 아예 계약을 해서 실제로 그 안에다가 실제 우리가 있는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제 그 이름 그대로 써요?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보는 그 예, 뭐뭐 맞습니다. 편의점? 네네, 모 편의점이 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정말로 뭐 라면 끓이기도 있고 커피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파는 거예요. 나중에 막 권리금까지 나오겠어요, 진짜. 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말씀하신데 그게 이제 가상 부동산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향후에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즐기는 건이었지만 네네. 거기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상의 공간이지만 어떤 공간의 한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뭐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가상 부동산 저도 이제 무슨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가격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죠. 왜 이걸 하나 싶었는데 지금 편의점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 이해가기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아직 그 편의점이 캐릭터가 그냥 라면 먹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배달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네, 엄청 심플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문을 해요. 네. 그러면 내 캐릭터도 라면을 먹고 있지만 네. 배달이 오는 거죠, 우리 집에. 어, 그러면은 제 캐릭터는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영화 보면서 제 캐릭터 라면 먹고 있고 저도 직접 라면을 먹는 네, 이런 행위들이 아주 쉽게 연결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뭔가 배달 앱이든 우리가 별도로 뭔가 떨어져 있는 뭐 교육 앱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실제로 네. 소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입학식도 열리고 회의도 하고 다 하고 이 지금 이제 돈이 되는 곳에 네.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든 특히 기업들. 뭐 기업들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가장 활발한 데가 최근에 명품 시장입니다. 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찌, 나이키, 버버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엔가나 에르메스든 이런 데들이요 다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플랫폼에서요 실제로 가방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이 실제로 막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가방을 네. 한 5천 원이면 삽니다. 그 가상 공간에서. 네, 그래서 그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내 아바타가 그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또 인증샷을 찍고. 그 명품 샀어. 5천 원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또 싸이월드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SNS 하듯이 내 캐릭터가 그 백 들고 그 아까처럼 한강공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막 빈부격차 생기고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래서 싼 게 이제 저렴하게 하고는 있지만 네. 한정판은 있습니다. 기간을 한정해요. 기간을. 한정판. 네, 그래서 기간을 한정해서 그때만 구매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에 1, 20대들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이 3, 40대가 돼서 경제력이 생기면 실제로 내 아바타가 실제, 하고 있는 하겠네요. 그대로를 하겠죠. 실제 이제 몇몇 게임에서는 아예 스포츠 브랜드들이요. 그 게임에서 먼저 만든 어떤 뭐 아이템들을 실제 물건으로 만드는 행위들도 최근에 먼저 일어나고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만들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내 캐릭터랑 똑같은 걸 내가 나도 실제 사거나 입으면서 자아를 투영하는 거죠. 그게 똑같네요. 이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 어린아이들 프로그램 굉장히 만든 게 그 그렇죠. 아이들 크면은 그 자동차 살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프로모션들 많았었는데 네.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소식 들려주셨네요. 오늘 메타버스 강의 1탄이었고 네. 다음 주에 2탄 이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